정치 클립입니다. 19일 최혜병 청문회와 26일 김건희 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정청래 체포조라고 하는 단체가 자택 앞까지 찾아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단 2명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사유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AI 수준으로 외우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은 무조건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탄핵 청원이 5가지인데 그중에서 일단 최혜병 관련은 19일 날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은 26일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할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또한 또 탄핵 반대 청원도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탄핵 반대 관련 청원도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넘었어요. 보니까. 지금 조건을 충족했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 청문회도 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같은 횟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 다 무망한 일이고, 그냥 뭔가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법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권한쟁의 심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회법 전문가 아닙니까? 네.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면 자동 접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계를 탓하라. 자동 접수된 건 기계가 한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 청원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아니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중요한 안건이고.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죠, 이게? 그래서 국회법대로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탄핵을 실제로 하는 경우고 지금 이거는 청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청원 심사인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청원인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된다. 물론 그 조항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 145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퇴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맞게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조항 처음 본다. 이런 위원장 처음 본다는데 맞습니다. 이런 위원장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있는데 국회법에 있는 거를 하지 않고 관행이다, 관례다 이런 걸로 국회법이 무시된 상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명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법으로 관례는 깰 수 있다. 당연히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청문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1항. 불출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국회 증감법 12조 1항은 그렇게 돼 있고 2항은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경우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합니다. 즉시 고발될 예정입니다. 고발하실. 불출석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한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한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하던데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해 있습니다, 저한테. 그걸 제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이신 거고. 예를 들면 지난번 최혜병 특검 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건 정당한 사유였어요. 어떤 거냐? 그 청문회가 잡히기 훨씬 이전에 5월 말에
해외 출장이 이미 잡혀 있었고 외교부의 승낙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거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날짜에 하필이면 청문회가 잡혔잖아요. 해외 출장 가야죠. 국가를 대표해서. 네. 그런 경우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국회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댈 경우에는 그것은 고발 사유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총장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다면서 반발하고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검찰총장은 보였거든요. 국가행정부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국가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불러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증인 채택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본인들은 치외법권 그 지역에서 종사하는 신의 아들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만약에 불출석하면 즉시 고발이고 아마 후배 검사들한테 수사받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은 법적인 권리예요. 계속 하라죠 뭐. 네, 우리는 거부권을 하면 계속 다시 발의를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쌓이는 만큼 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도 쌓이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이 더 높아지면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국민들이 또 저항권을 행사하겠죠. 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법과 원칙대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국회법 49조 1항에 나와 있는 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법사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님들은 멋대로 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